토끼 당장 가버려요. 그리고는 잘 살아라 하고는 간 것이죠. 그래서 막 별주가 분해가지고 있었지만 토끼가 너무 빨리 가니까 자라가 도저히 뛰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으면 토끼가 잠들었을 건데.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아이 참. 아이고 참 그렇네요. 그 이야기를 미리 해줄 걸. 그래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이 토끼가 가버렸고 안타깝게도 자라는 이제 다시 정직하게 있는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용왕亭에 갔는데 용왕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겠죠. 토끼는 달아났고 불같이 화를 내요. 용왕님 지금. 내가 그놈한테 속았다고? 내가 감히 산짐승에게 속았다고? 내가 용왕인데 내 밑에 있는 그 산신령 밑에 있는 그런 시민한테 내가 속았다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더더더 몸져 누우셔서 이제는 진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는. 이때 누군가가 요긴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용왕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공무원을 압박합시다. 그래서 밑에 애들이 저절로 토끼를 갖다 바치게끔 합시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자고 해요. 그래서 괜찮네 라고 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나는 북해의 용왕인데 산신령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노라. 내가 얼마 전에 옥황상제의 명으로 가뭄이 심한 그 북쪽 땅에 비를 내려주러 갔다가 큰 병을 얻었도다. 그런데 토끼 간이 특효라고 알게 되었노라. 내 충성스러운 신하인 자라에게 잡아오게 했더니 그 요망한 토끼가 교묘한 거짓말로 달아났다. 내가 분하고 창피해서 병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 토끼를 자네가 잡아 보내주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그놈의 간을 내어서 병도 고치고 내 분한 마음도 풀고자 하니 신령은 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이 편지를 전하고 별주부로 하여금 바닷가에서 기다리게 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와, 뭔데 이거 좀 뭔가. 산신령이 큰일 난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는 어떡하지? 와우. 하면서 고민에 빠져서 강요 회의를 열어요. 다 모여라. 그리고는 일부러 이제 토끼는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토끼가 당사자니까. 토끼 빼고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다 옵니다. 그리고 한편 토끼는 지금 숨어지네요. 왜냐하면 또 올지도 모른다 나를 데리러. 그래서 막 지나가다 이제 수검댕이가 보이거나 진흙이 보이면 자기 몸에 다 묻혀서 되게 이상하게 다녀요. 막 머리도 떡지 약간 두더지 비슷하게 막 이렇게 행색이 이상하게 다녔어요. 토끼가 자기 하얀 몸을 드러내지 않고. 어쨌든 나머지 짐승 다 오라 그래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산신령께서 되게 인간적으로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큰일 나셨다. 근데 그 용왕님 가려고 하니까 또 우리 산에 또 식구를 내어주려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마음이 좀 내가 사실 안 내킨다. 어떡하지 했더니 산에서 그래도 의견을 내요. 특히 호랑이가 얘기합니다. 아니 걔가 일단 거짓말해서 그렇게 좀 화가 더 돋구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다가 우리 산에 비 안 내려주시면 우리 다 죽지 않느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범 내려온다.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래서 수군가에 왜 범이 내려오는가 했더니 이 대목에서 이제 범이 눈을 부라리면서 드디어 토끼를 잡으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쫓아다녀요. 이 범이. 근데 아무리 다녀도 이 범이 토끼를 잡지 못했어요. 이제 종족을 감춘 데다가 범이 토끼 한 마리를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골 저골 이제 다녀봤자. 와, 그래서 도저히 올해가 흑토끼라고 하던데. 그렇네요. 막 진흙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나. 호랑이한테 안 잡히는 그래서, 토끼 해네요. 그렇네요. 이야, 그래서 정말 박정혜님 정말 볼 때마다 진짜 감동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호랑이 막 성질 급해갖고 빨리 잡아야 되는 데서 호랑이조차 화병에 걸렸어요. 이때 다들 얘기해요. 토끼가 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한들 정말 꽤 많은 짐승이 또 있지 않느냐. 걔를 보내자라고 한 거죠. 누구죠? 뭐죠? 여우? 그래서 여우가 우리 무리 중에 있으니까 그 백여우 도령을 데리고 오겠다. 걔가 가서 토끼를 잡아오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무슨 대하 전래동 아니야? 대하 전래동. 그러니까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래서 아마 이게 신라시대 때 이 정도가 아니었을 텐데 아마 이게 점점 불어나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엄청난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얘는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써가요. 여우가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용왕 죽었다더라. 이거 너네 다 알아야 될 것 같다. 소문을 다 내요. 그래서 이제 토끼 안 잡아도 된다 하대. 이렇게 딱 소문을 낸 거예요.
다들 대박. 그래도 아유 야 잘 됐네. 어쨌든 우리 산에 식구 하나 안 보내도 되고 또 뭐 어쨌든 용왕 죽었으니까 뭐 특별히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뭐 화 안 내겠네. 아 다행이다 하면서 우리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괜찮겠지 하면서 소문이 이제 합시가 났어요. 이 토끼도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 자기 눈으로 봐야겠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두루마리가 걸려있다고 하는 곳에 직접 갔어요. 그래서 눈으로 또박또박 읽고 있었고 그 뒤에 당연히 여우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여우가 당장 포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검게 변장을 했어도 아무리 검은 토끼의 해였지만 여우에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얘를 이제 연행해서 바닷가에 있는 자라에게 넘기죠. 별주부에게. 너무 얄밉겠죠. 서로 이제 참 밉기도 하고 참 딱하기도 하고 서로 정말 짜증났겠죠. 그래서 이제 토끼는 이제 뭐 자기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 나는 이번엔 진짜 죽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토끼가 가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가 너의 목을 뜯어버리면 너 죽을 거다. 내 지금 내 등에서. 내 지금 너 죽여버리고 싶다. 너 지난번에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그렇고 결국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솔직히 너희 용왕의 목숨도 중요하겠지만 나도 선량한 목숨 나 왜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죽일 수 있다. 너 안 죽일게. 네 목숨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약간 자라가 뜨끔했어요. 그리고 내가 얘를 또 안 데리고 가면 나도 죽은 목숨일 거고 귀향을 가거나 얘를 데리고 가면 얘도 죽는데 좀 딱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때 약간 조금 연민을 서로 느끼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래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막 잉어가 오더니 귀때기를 때리면서 토끼한테 그 때문에 우리 얼마나 놀랜지 아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용왕님 하면서 니 감옥에 들어가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래서 이제 토끼 감옥에 갔을 때 지금 온 이제 식구들이 화가 나고 당장 우리 용왕님 하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용왕님 돌아가셨던 거예요. 진짜 그 소문이 여우의 소문이 진짜로 용왕님이 되게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얘한테 화를 낸 거죠. 야 진짜 니 때문에 우리 용왕님 돌아가셨지 이씨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토끼도 약간 되게 충성스럽다. 그러면서 아씨 좀 내가 그래 어떡하노 하면서 나도 살려고 근데 이거 하다가 원래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더 극적이죠. 그래서 어떡하노 했는데 이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용왕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미안하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이제 용왕의 아들로서는 좀 속상하겠죠. 니 때문에 그래 우리 아버지 죽었다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병이 났다며 이게 아니라 야 니가 그렇게 약 올리고 해서 우리 아버지 죽었다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토끼가 그래 미안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문제가 있다. 내 딴에는 그래 잠깐 내가 간을 가지러 간 거였는데 별주부가 아마 기다리다 그냥 간 것 같더라. 내가 다시 간 가지고 왔대. 별주부 가서 내 혼자 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진짜 오려고 했다. 근데 간 하나 주면 되지. 근데 좀 별주부가 좀 조금 애가 참을성이 없는지 가버렸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맞지? 하면서 딱 별주부를 쳐다봐요. 근데 별주부가 제가 그때 조금 기다리다 제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좀 오면서 자기가 약간 뉘우친 것도 있고 또 이미 이제 용왕님 돌아가셨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막 저놈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어머님 당신이 어머님이 된다. 지난번 용왕님의 부인이니까 그래도 내 때문에 좀 이렇게 몸이 괜찮아지셨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네 덕분인 거 맞냐 이렇게 그때 맞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머니께 여쭤보겠다고 해서 이제 신하를 보내거든요. 그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토 선생이 오셨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미 반한 거야. 그 외간 남자와 뽀뽀를 하고 난 뒤에 잊지 못한 것이죠. 그 왕의 새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토끼는? 그런데 용왕을 대신해 토끼가 이제 국회를 다스릴 수도 있군요.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좋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정말 그분 진짜 괜찮으신 분이고 내 진짜 그때 죽다 살았다. 내 목숨을 살려주셨지 않느냐. 다행히 고민을 하다가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조금 이 토끼가 밉지만 어머니한테는 또 뭐 은인이라고 하니까 알겠다 하면서 그러면은 살려드려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잘못은 별주부가 했네 하면서 별주부를 귀양 보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아, 그래 토 선생 우리 어머니 은인이라 하니까 제가 좀 금은 보화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러면은 가십시오 했더니 저는 금은 보화는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자면 별주부를 풀어주십시오. 오. 그래서 그 친구 뭔데? 그 친구 이제 다시 그냥 평소 지내듯이 지내고 다시 바다를 잘 이끌어 주시고 한 번씩 산에 비 내려주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빈손으로 딱 가요. 이야.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안녕 하면서 딱 와. 쿨하게 가버립니다. 우와. 이게 놀라운 결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여러 버전 중에서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이 용왕님의 부인에게 입맞춘 내용도 있지만 자라 부인을 딱 데리고 오라 그래서 입맞추는 내용도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좀 기분 나빴으니까 자라에게 기분 나쁜 어떤 희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 부인에게 딱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자라가 이 토끼가 돌아오지 않자 아이씨 내가 가봤자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여기서 죽어버려야지 하고 자라가 죽어버리는 내용이 그런 버전이 있대요. 그런데 죽는다고 진짜로? 실제로 그런 버전이 있대요. 이거 말고 다른 버전 중에는. 그런데 그 버전에서는 그 자라의 부인이 토끼를 잊지 못하는 거 너무 잘생기고 그 나랑 키스했던 그 남자 너무 좋았는 거지. 그래서 그 남자가 안 올 바에야 나는 죽겠어 하면서 그 여자도 자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다들 자라가 죽으니까 자라 부인도 죽었네 하면서 열려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야기에서 이제 그 작자가 하고 싶었던 것은 열려비를 약간 풍자하고 싶었던 거죠. 열려비가 생각해보면은 남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여자가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이상한 유교적 관습이잖아요. 그 여자는 충분히 뭐 재혼을 해도 될 테고 또 자기 혼자 알아 잘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목숨을 끊어야 하는가에 대한 약간 어떤 비꼬는 것이 당시 열려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좀 불만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나는 그 당시에만 해도 뭔가 다들 열려비를 받고 싶어 하고 혹은 자기 집안의 며느리나 또 자랑스럽게 열려비 생각하고 받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람들이 조금 의식도 깨어나고 뭐 서민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하면서 근데 연료비는 도대체 뭐야 하면서 좀 의문이 생겨났는지 저는 그 버전도 좀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네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와! 와, 저는 동화를 이렇게 빠져서 본 거는 또 처음이네요. 근데 이게 그 탄소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독자가 어린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른들을 어떤 타겟으로 쓸 수 있겠다.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버전이 제가 기억하는 거랑은 조금 달랐던 게 제가 봤던 거는 육지세계와 용궁세계를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대립구조처럼 놓고 육지세계는 굉장히 살기 힘든 세상이고 용궁은 되게 살기 좋은 세상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뭔가 그런 토끼가 너 삶이 되게 힘드니까 용궁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 야, 너 이렇게 오면 출세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그 기회를 자라가 토끼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끼가 그럼 나도 가서 성공해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자라를 따라서 오게 되고 그랬는데 자기가 속은 걸 알고 센스 있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토끼를 약간 어떤 서민이 그 권력자의 상대해서 이겼다, 승리를 거머졌다 이런 느낌으로 다뤄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어. 뭔가 그러니까 풍자를 담고 있다. 현실 세계에 대한 풍자와 뭐 권력에 맞서는 서민들 뭐 이런 식의 구조로 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뤄본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나는 왜 그래서 야 너 거짓말했지 내가 간이 무슨 밖으로 내나 그리고 끝이 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었나? 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던 건 거기서 끝이 나고 그냥 토끼는 가버리고 끝이 났던 것 같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 박절래님 해주셨던 거랑은 또 다른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자라가 다시 그 토끼를 데려주러 가잖아요, 육지에. 근데 이제 토끼가 토끼가 이제 간을 누가 내놓고 다니니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 버리고 자라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이에 자라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가면 자기도 이제 죽으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용왕이 죽었다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고, 다른 버전은 이때 토끼가 똥을 자라한테 주는 것 같아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왕이 살았다는 버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고 왕이 나았다는 버전도. 아니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라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육지에 남아서 남생이가 된 거지. 나도 그 생각을 약간 했어요. 아까 자라가 있길래 그럼 얘가 그래서 남생이가 되나? 이 생각 약간 했어요. 아니 그리고 또 들으면서 내가 궁금했던 게 이게 왜 그 용왕이 편지를 썼잖아. 얘가 거짓말을 하고 어쩌고. 근데 왜 용궁의 사람들은 얘가 거짓말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내가 자라가 뭐 날 못 기다리고 간 것 같다. 나 이거 간을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이 얘기했더니 믿었잖아. 그러니까 자라 입장에서는 이제 토끼가 가버렸다라고 했는데 토끼 입장에서는 아니다. 내가 잠깐 장난을 친 거고 나는 그때 간을 가지러 간 거였다. 좀 이렇게 친해져서 좀 장난을 심하게 쳤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지? 라고 딱 쳐다봤는데 이제 자라가 그러고 보니 그랬고 내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한신령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어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은 처음에 자라가 다시 돌아와서는 아무래도 속은 것 같다. 속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끼가 간을 딴 데 놔뒀던 게 아니고 우리를 속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와서는 처음에는. 그러면 거기서는 정확하게 간을 어떻게 밖에 꺼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다는 거네? 했겠죠. 했으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속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토끼가 다시 와서는 장난이었다, 그 말은. 그 말이 장난이었다? 그 말이 장난이었고 자기는 간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온 거다 그랬는데 없더라. 근데 그거 없었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자라는 나는 그게 장난인지 모르고 뭐 그냥 와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게 어쨌든 용왕이 죽었잖아요, 기다리다가. 이 간을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토끼가 와서 너가 덜 기다려가지고 나는 간을 가지고 왔는데 네가 없어서 못 갔잖아 라는 것에 아무리 오는 길에 뭐 내가 널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걸 만약에 그 자라가 네 말이 맞아라고 해버리면 사실 자기가 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근데 거기서 그걸 긍정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 게다가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우리 현재 정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바뀌었을 때 세자로가 다시 이제 왕이 되고 했을 때처럼 정말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왕에 막 바로 충성하고 이런 세상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그 용왕에서는 토끼가 갔을 때 밑에 이제 부하들이 막 토끼를 막 뭐라고 했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용왕님이 돌아가셨다. 굉장히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토끼를 데려올 수 있었는데 내가 못 데리고 왔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귀향을 갔겠죠. 귀향이 아니고 그거는 거의 목숨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 부분이 약간 조금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용왕님이 높은 분이고 어쨌든 아프신 상태인데 토끼는 그냥 계급이 낮고 굉장히 팔팔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과연 그렇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이식하듯이 간을 주는 일이 평등한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건 뭐 당연히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토끼 따위는 용왕님께 갖다 바쳐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뭔가 예로부터 내려온 것 같고, 근데 이게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그런 분 이야기에도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그렇게 누군가의 목숨을 다르게 만들어도 되는가, 이 이야기 중에서 의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5명의 너무 뛰어난 강요가 이제 막 교통사고로 이제 온 거예요. 밤중에 뭐 어디 가다가 갑자기 차가 어떻게 돼서 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뭐 이야기니까 그러겠지만 막 아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씩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그 옆에는 좀 멀쩡한 그냥 뭐 택배 기사 같은 분인데 그 사람은 그냥 외상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순간적으로 저 사람의 장기를 이쪽으로 하면 이 미국의 중요한 5명이 살아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그냥 가정이에요. 근데 그쵸.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 택배 기사 부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은 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토끼에게도 만약에 금은 보화를 얘는 죽었는데 뭐 걔한테 주면은 뭐 명예롭고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평등하지 못한 발상이 예로부터 그쵸.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근히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쵸.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어떤 목숨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더 높은 사람이고 좀 더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왕이 되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은 또 예를 들면 노예만 생각을 해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고 팔고 뭐 값을 매기고 뭐 이랬으니까 과거에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산신령이 곧바로 당장 이 토끼를 막 보내라가 아니라 우리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의를 연 게 저는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지도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잡아서 보내려고 잡으러 갔잖아요. 호랑이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회의를 열었다는 것만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괜찮은 권력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실제 같았으면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럼 얘생명은 중요하고 얘생명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나왔었어야지. 근데 그렇게 되들 수 있었을까 과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옛날이라는 어떤 시대라고 아니면 또 구조적인 거라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그 서열을 어기거나 대들면은 뭐 해임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막 예를 들면 산신령이 그때 그러면 알겠다, 내가 잡아서 보내겠다 뭐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시간이 없다, 이걸 먼저 해결하고 뭐 잡아서 보내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외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요구를 하더라도 맞아. 그걸 당장 받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좀 시간을 벌고. 지금 시위가 일어났다. 그렇죠. 아니면 뭐 진짜 지금 우리 지금 이 산에서 그 소문을 들었더니 용왕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 이거를 이렇게 강행하면 안 될 거야. 내가 조금 눈치를 본 다음에 하겠다. 뭐 그렇다든지 지금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뭐라든지 이걸 좀 잠재우고 나야 될 것 같다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 산에 사는 그 토끼를 위하고 내 사람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